안녕하세요. 건강실화 라디오 해설편의 소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담입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좀 섬뜩하다면서요? 네. 오늘은 숫자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20살. 20살이요? 그대 왜요? 조선 7대 왕 세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형, 의경세자, 동생 예종. 이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나이, 20살에 죽었습니다. 현재가 같은 나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조선시대에 그런 경우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민간에서는 저주라 불렀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벌이라는 말이 떠돌았죠. 하지만 기록을 뜯어보면 답은 저주가 아니라 질병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형을 죽인 병과 동생을 죽인 병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시작됐고 하나는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형, 의경세자부터 볼까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의경세자는 1457년 9월 경복궁 자선당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해 4월까지 이 사람은 사냥을 나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던 청년이 불과 5개월 만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5개월이면 급성 질환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7월에 갑자기 쓰러졌고 9월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조선 왕조실록에 병명이 없습니다. 병명이 없다고요? 실록이면 왕족 기침 한 번도 기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종의 소갈증, 문종의 종기, 예종의 족질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경세자만 병명이 비어 있어요. 증상 묘사도 거의 없습니다. 사관도 모른 건지 기록할 수 없었던 건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세조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세조는 무신입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쓰러지자 승려 21명을 경회로에 불러 공작제를 올립니다. 한명회, 신숙주와 밤새 약 처방을 논의하고 세자를 사가로 옮겨서 직접 간호하고 주변에 군사까지 배치합니다. 전쟁터의 왕이 불교에 매달린 거군요. 그만큼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보감의 개념을 하나 가져와야 합니다. 기결. 기가 뭉쳐서 순환을 멈춘 상태입니다. 거기에 경계,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에 압도당하는 증상. 오늘날로 치면 극심한 공황장애 혹은 시민성 신부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의경세자한테 그런 심리적 충격이 있었다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 청년의 위치를. 아버지 세조는 1455년에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의경세자는 그 과정을 세자 자리에 앉아서 전부 지켜봐야 했어요.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알면서 말이죠. 그리고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됩니다. 의경세자가 쓰러진 게 바로 그 해입니다. 아버지가 벌이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죄책감에 힘들었겠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이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리고 심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리고 죽기 직전 의경세자는 직접 시를 한 편 씁니다. 당현종과 양귀비가 이별하는 고사를 인용한 시였어요. 간호하던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상서롭지 못하다고요. 본인이 자기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야사에서는 귀신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원혼이 밤마다 의경세자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사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의경세자의 공포와 고통이 주변에 전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나올 만큼 괴로웠던 그 마음이 진짜 병이었던 겁니다. 이제 동생 예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종은 형과 다른 병이었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의경세자가 마음의 병이었다면 예종은 몸의 병,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예종실록에
본인 입으로 한 말이 직접 기록돼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릴 적부터 발에 조금 헌데가 있었는데 추위가 심해지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였다. 예종 1년 1월 6일 기록입니다. 여기서 헌데라고 번역된 한자가 양처인데 이건 단순히 가려운 게 아니라 피부가 반복적으로 헐고 종기가 생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 만성질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악화됐어요.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예종 1년 11월 18일에도 승정원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족질로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못하였다. 사망 열흘 전 기록입니다. 근데 열흘 전이면 이미 상태가 심각했던 거 아닌가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망 전날인 11월 27일, 예종은 여진족 추장이 조선 관리를 구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전날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어제까지 일하던 왕이 다음날 아침에 죽어 있었다고요? 이게 폐혈증의 무서움입니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반복된 족질, 즉 발의 만성 피부 병변에 세균이 침투합니다. 봉화지겸이라고 하죠. 피부 아래 조직이 세균에 감염되면서 급격히 염증이 퍼집니다. 이 염증의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폐혈증, 장기가 하나씩 멈추는 다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항생제가 없는 시대, 이 과정은 수시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때 감염이 된 건가요? 1468년 9월 아버지 세조가 죽습니다. 예종은 장례를 치르며 체력이 바닥났고 그 상태로 겨울을 맞았습니다. 겨울이면 혈관이 수축하고 발끝 같은 말초 부위의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미 취약한 피부에 면역까지 무너진 상태. 세균에게는 완벽한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당시 어이들은 뭘 한 거예요? 목멱산, 백악산, 한강, 원각사, 복세암,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신에게 빌었어요. 어이들은 고약을 바르거나 침으로 고름을 짜내는 게 전부였는데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건 오히려 2차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항생제 한 병으로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항생제 하나면 됐을 왕이 기도 속에서 죽은 거네요. 선생님, 그런데 혈흔제가 같은 나이에 죽은 건 진짜 우연인가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아버지 세조입니다. 세조는 평생 온몸에 종기가 돋는 괴질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 등을 밀어줬다는 설화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전국의 온천을 떠돌며 몸을 돌봤지만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세조도 피부병이었군요. 현대의학은 이걸 화농성 한선염으로 봅니다. 단순히 안 씻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 성향이 강한 만성 피부 면역 질환이에요. 가족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기록을 쭉 보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보입니다. 유전적 질병이라는 말이네요. 어떤 패턴이 보였나요? 의경세자, 20살 사망. 예종, 20살 사망. 세조의 딸 의숙공주, 37에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종의 첫째 아들 인성대군, 3살의 요절.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 35 사망. 차남 성종, 39 사망. 세조의 직계 중 예순을 넘긴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한 명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종의 둘째 아들 제한대군, 이 사람만 60까지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저주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네요, 이러면. 민간에서 저주라 부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유전적 면역 취약성이 대를 이어 전해진 결과입니다. 세조에게서 시작된 피부 면역의 결함이 형에게는 스트레스와 합쳐져 마음을 무너뜨렸고 동생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 위에서 세균이 번식할 토양이 됐습니다. 같은 유전자,
다른 방식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결국 세조의 피 자체가 병이었던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의경세자가 죽은 직후 실록에 기이한 기록이 하나 남습니다. 뭔데요? 세조 3년 9월 23일 노비 석산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원군을 세자에 잘못 봉했으니 죽지 않고 어찌하겠느냐. 해양대군도 해할 자가 있을 것이다. 도원군은 의경세자의 이전 이름이고 해양대군은 예종입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의경세자는 세자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었으니 죽은 거다. 예종도 누군가 해칠 것이다. 한 노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왕실 모독이면 바로 차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조용히 조사만 했습니다. 처벌 기록이 없어요. 왜요? 모릅니다. 실록은 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12년 뒤 해양대군 예종은 정말로 20살에 죽습니다. 한 노비조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문의 피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닭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네요. 500년 전 기록이 이렇게 생생한 건 그만큼 당시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왕자를 지키려 한 아버지의 피가 결국 두 아들을 같은 나이에 데려가 버렸네요. 역사 속 질병의 진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